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정책과에서 법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의 주요 내용, 그리고 제정한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8일 법령이 시행되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그간 법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그 고려했던 사항과 또 현 수준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목차입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개요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범위, 추진, 경과 및 의의, 법, 체계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 법령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과 총리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주로 하여 입법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제정된 이후에 미래의 방향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개요입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해당하는 범위로 법에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체제, 첨단 바이오 융복합체제로 하였고, 총리령에서는 이종이식제제와 이종이식 융복합제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신속처리나 인체세포의 채취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장기 추적 조사나 신규 업허가, 각종 안전관리 기준 준수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업계 전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가 없는 범위까지 분류를 추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범위를 추가하는 것에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제품 분류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원인 분들의 개발 단계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준만 추가하였습니다. 이종이식제제는 동물의 살아있는 장기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조작하여 제작한 의약품인데, 이는 이종 세포나 이종 조직이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해당되나 장기의 경우에는 뚜렷한 분류가 없기 때문에 총리령에서 분류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포치료제의 국내외 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국외에 31품목, 국내에 16품목이 허가되었고, 국내 생산 실적은 2014년 218억에서 2018년 618억으로 연간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개발은 주춤해 국내 허가 품목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9년에 각 한 품목씩 허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0년경에 허가된 제품입니다. 다음은 유전자 치료제의 현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경우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7년 허가되어 2019년 취소된 인보사 K주를 제외하고는 현재 허가 품목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 지원을 목적으로 첨단 재생 바이오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체세포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은 품질이나 재현성, 또 생산량 등에서 화학의약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 세포를 사용하므로 동물 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환자 대상 임상 시험의 중요성도 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에 장기간 남아있으면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장기간 부작용을 확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별도 입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면서 유효성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품화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의료나 치료제는 질병의 완화보다는 완치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보건의료 비용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대부분 희귀 난치 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기의 확대 측면에서도 별도 입법을 통해서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제품화를 독려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허가 관리를 통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이 확보된 치료제의 사용은 허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재생의료 치료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동일한 법령에서 규율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 특성이 유사하고 국민 입장에서 같은 치료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한 법 체계 하에서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설된 임상연구가 기존 약사법의 임상시험을 대체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셔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상연구는 신설된 제도로 연구자가 환자의 예후 개선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있고,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보다 범용적인 사용을 위해 개발자가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양리학적인 관점에서 임상적 평가 변수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용어에서도 보실 수 있듯 탐구, 탐색에 중점을 둔 연구와 시험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법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첨단재생의료법을 전해숙, 김승희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은 정춘숙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첨단 재생의료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첨단 재생의료와 바이오 의약품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이명수 의원이 통합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래 인보사 사건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안전 관련 부분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8월 최종 공포되었고 입법 경과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의 체계입니다. 앞쪽은 첨단 재생의료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뒤쪽은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허가,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하는 사항입니다. 재생의료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이 담기다 보니 총 7장 63조의 거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법령의 체계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재생 바이오법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말씀드릴 주요 내용 3장은 법률에 대한 것으로 지난 공청회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서는 재생의료의 범위와 임상연구의 실시 및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이 있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승인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인체세포 등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원료의 채취부터 판매 이후 투여 환자의 안전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허가심사의 기준도 별도로 마련되고, 희귀난치 치료제의 경우에는 신속처리 제도를 통해 개발기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이 신속처리는 모든 첨단 바이오의약품이 아니라 희귀 난치 질환, 또 치료제가 없는 중대한 질환, 감염병의 대유행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 치료제로 한정됩니다. 특히 신속처리는 그간 식약처 고시로 운영되던 것을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그 범위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최소한만 가능하도록 축소하였습니다. 국가별로 유행하는 질환도 다르고 치료제의 허가나 개발 동향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신속처리 대상까지 국제적 수준으로 일치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 또한 국제 추세에 맞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외국에서도 신속처리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했고, 법률에서 규율하면서 보다 절차가 분명해지고 처리 기준도 명확해진 측면과 신속처리 대상 지정의 파급 효과도 보다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속처리 대상 지정의 취소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조건부 허가 시 시판 후 안전관리 의무화 등 그간 행정규칙 수준에서 규정되던 것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의무가 부여되고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제재 조치가 분명해지고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제3조에서는 약사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임상시험이나 재심사, 부작용 보고, 품목갱신, 약국 등 판매업자의 의무, 교육, 광고 등은 약사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포처리 시설부터 법률과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처리 시설은 인체세포 등을 채취 처리하여 임상 연구를 하기 위해 지정받은 재생의료 실시기관에만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시설, 인력, 장비를 정하고 총리령에서는 그 절차를 정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시설로 채취실, 시험검사실, 처리실, 보관소 및 보관시설, 기록보관실을 갖추도록 하고, 인력은 품질 책임자, 세포처리 업무 담당자, 기록보관 업무 담당자 각 1명 이상과 장비로서 공기조화장치, 시험검사 장비, 보관 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면서 세부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사안이고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신설 업종이고 아직까지 명확한 관리 체계가 갖추어지거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시설 등의 세부 사항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면 나중에 개정하거나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대략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약처 고시인 인체세포 등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세부 사항을 정하였는데요. 앞으로 업계의 업무 형태나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입니다. 세포처리 시설과 시설, 장비, 인력은 같고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채취 처리한 인체세포 등의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리 수준을 갖출 필요가 있었고, 또 범용 사용되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로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갖출 필요가 있다는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은 그간 제조업자가 원료의 안전관리 일환으로서 하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 취급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종을 신설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자에 준하는 수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허가는 원래 약사법에 따라 있던 제도이고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업계 입장에서 보면 그간 제조업 허가를 위해 자료 준비나 시설 구비 등 인력과 비용을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쉽게 바꾸게 되면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가게 되고, 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간 업계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설과 업 허가는 사실상 동일한 수준에서 규정하였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록 보관실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자, 그리고 첨단법에 따른 수입자는 제조업의 시설, 장비, 기구를 가름할 수 있다는 것도 대통령령에서 정해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수입자도 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세 번째에 있는 보관소 또는 보관시설, 네 번째에 있는 기록보관실인데요. 첨단 바이오의약품이 아무래도 초저온 냉동고에서 보관되는 측면이 있어서 보관시설만 두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아 보관시설만 갖추어도 되도록 한 점이 있고, 기록보관실의 경우에는 업계의 의견을 들어 기록보관에 문제가 없으면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규정하였습니다. 품목 허가 시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기준은 모두 고시 수준에서 정해지고 품목마다 요구하는 심사 자료는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괄 말씀드리는 것보다 향후 심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 우리처 심사부서의 심사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보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또한 품목 허가가 10년 이상 준비한 자료를 허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았고, 향후 고시에서는 규정을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맞춰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업갱신입니다. 업갱신은 새로운 제도인데요. 매년 3년마다 그간의 제조 실적, 시설의 적합 여부,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허가증을 갱신하게 되고,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은 차차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총리령에서는 제출 자료와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조관리자입니다. 제조관리자는 제조 업무 전반을 지도 감독하는 자이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점은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준수사항만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해외 제조소 등록은 약사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수입 품목은 없지만 앞으로 수입 허가 이후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민원인들께서는 해외 제조소를 이 규정에 맞게 등록하셔야 됩니다. 품목 분류는 아주 개발 초기 단계에 밀착 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첨단 바이오의약품으로 분류를 받기 위해 개발계획, 구성성분, 제조 방법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는 관계부처나 담당 부서와 논의를 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 새로운 기술 적용 품목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민원인들의 고충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품목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개발 초기부터 명확히 안내해서 민원인 분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처리 대상 지정입니다. 신속처리 대상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개발 경위 등을 통해 개발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 고시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으로 상향해 명확하고 투명한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식약처는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그리고 조건부 허가를 통해 제품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끝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첨단재생 바이오법의 효과를 당장 논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제품 개발만 보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다듬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침체된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만 운영된다면 10년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르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식약처는 안전을 확보하면서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업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국제조화된 허가 및 안전 기준을 통해 국내에서 허가된 제품이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협력과 교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2000년 초반부터 별도 법 제정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보다 몇 발짝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나 허가자료 허위 제출 등 사건 사고로 인해 침체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신약 개발을 통해 분위기 쇄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강의 자료는 인터넷에 게시해 둘 계획이니 출처를 기재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료세포 공급 및 관리 체계 비교입니다. 그리고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장기 추적 조사입니다. 참고로 각 국가별 신속 처리 제도 비교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